자, 주도주 잡기 2탄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자 지수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 이 중에서 탑픽은 뭐다 종목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자, 참고하셔야 될 분들은 1부 영상 보시고, 자 2부에서는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완전 그냥 초급등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 주말 영상에서 우리 이현아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할 때 자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 지금 업사부님은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잡으면 뭐 잡으시겠냐 그랬더니, 저는 태양광은 일단 하나솔루션 하나면 될 것 같고, 풍력은 SK 오션플래트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또 있었었는데 뭐였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그렇게도 초강력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CS 윈드, CS 윈드를 말씀드렸는데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배경에는 지금 뭐 미국 쪽 얘기도 잠깐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우리 대선에서 정책주 쪽의 얘기가 나와서 이게 더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좀 어떻게 보세요? 에너지주들? 일단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계속해서 좀 재차 좀 강조드렸던 게, 지금 뭐 태양광,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뭐 수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좀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하나 정도를 더 부과시킨다면 원전까지를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에서 원전 섹터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원전은 논외로. 그렇죠. 별도의 어떤 수급 조치 내지는 산업의 어떤 방향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수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같은 정책에 피해내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전부터 사실상 이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거죠. 맞아요. 예. 플러스 두 번째 요인은 글로벌 금리 기조가 인하 기조보다는 다소 좀 매파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기조로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형 풍력 프로젝트가 이 이자 이 부담을 못 이기고, 사실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중단됐습니다. 오스테드가 2028년도까지 추진했던 한 3개의 프로젝트 중에 한 2개가 잠정적으로 좀 중단됐고, 하나는 규모가 좀 축소돼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리 영향이 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으로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할수록 5년 계획짜리에 대한 프로젝트가 연간 이자 비용이 1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가 명확한 시그널들을 좀 더 보여준다면 대체적으로 이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더해서는 뭐 특히나 국내 어떤 정책 기대감 이렇게 맞물리면서 수급적으로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됐는데, 저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보다는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안 좋아진 배경은 중국의 저가 웨이퍼 그리고 저가 모듈의 공세로 인해서 미국 진출했던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HD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네네. 그런 기업들이 크게 주가가 좀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실적도 그에 따라서 같이 동조돼서 좀 하락했던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2025년도에는 작년에 너무나 낮았던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시는 부분들, 특히나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반사적인 기대감 때문에 올해는 실적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태양광 섹터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풍력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있었어요. CSND가 작년 3분기 실적, 4분기도 깜짝 실적,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은 좋았는데 증권사의 평가가 굉장히 좀 비교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부분, 이거는 금리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중단됐던 것이 다시금 재개가 되는 것이, 지금 CS 윈드 같은 기업들이 풍력 타워라든가 상하부 구조물에 관련된 어떤 공급량들의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저는 점진적으로 6월 이후에 금리 인하 시그널과 좀 맞물리면서 풍력주의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과 논의를 하더라도 프로젝트 재개 기대감 때문에 뭐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 때는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관련해서 우리 유채연 본부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태양광이 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 정부에서 개판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만 밀겠다고 하면서 음. 막상 원전도 알맹이가 없었고 그러면서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거든요. 뭐 이게 특히 뭐 태양광이 다 중국에서 뭐 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말살시켰던 부분들인데 그 복구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강했었으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원전은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버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원전 신고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맞습니다. 네, 체코 약간 뭐 노이즈가 있지만 전 그거 같아요. 체코가 우리가 대선 끝나면 선물로 주려고 체코 법원이. 아 지금 저기 바보한테는 그쵸. 안 되고 네, 새로운 정권에 차라리 그쵸. 선물 줘서 뭔가가 네. 관계를 좀 그렇죠. 만들겠다. 만약에 지난주에 사인했으면 우리 덕수 할아버지가 이거 내 건다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음모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체코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이미 미국은 원전을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네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신고가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풍력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본다라면 뭐 저도 CS 윈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이 금리 인하 기조 또 대규모 부양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 위치도 사실은 큰 부담이 없는 위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선순위를 지금은 이제 태양광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풍력이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당분간은 뭐 풍력이 조금 더 힘을 내줄 가능성을 조금 생각하고 있고 원전은 선거가 끝나도 꾸준히 더 갈 수 있는 길게 봤을 때 원전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탈원전 정책으로 안 간다. 그쵸. 실용주의로 가자. 네.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 국제 사회 자체가 원전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른 특히 네. 미국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대선 때문에 사실은 강한 거는 신재생이겠지만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도 더 치고 나가는 건 원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을 좀 조정이 나와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제가 그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지난 이제 주말 영상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이유가 지금 뭐 지지율 1위 이재명 후보가 신안의 어느 섬에 그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또 강원도의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햇빛 연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 이제 시골에 땅이나 이렇게 좀 사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논밭 뭐 내가 농사 못 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태양광 발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월 뭐 1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까지 소득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꿈꾸는 분들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49세 이상 이제 되셔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은 완전 시골로 못 가잖아요. 가서 무슨 돈벌이가 있어야지 뭐 하기도 하지. 그냥 옛날 말이죠. 아유, 그쵸. 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서울보다 집값이 싼 경기도 지역으로 좀 밀려나는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어쩌면 만약에 진짜 전라남도나 막 이런 쪽들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시골에 내가 가도 땅값도 싸고 거기에다가 뭐 한 1억 내지는 2억 정도 들여서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놨더니 월 150, 200만 원 정도씩 들어오더라.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촌을 좀 그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귀어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섬에 전복 양식이 확 붐을 일을 때가 있었어요. 전복 양식이 붐을 일으키니까 그 소득이요 어마어마한 억 단위가 계속 넘어갑니다. 그냥 억 단위가 아니에요. 5억, 10억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부부들이 섬에 와서 산다고 와서 실제로 그렇게 가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어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원래 될 것들은 되고 사실 수출도 어려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이 너무 저가의 물량 공세 막 이런 것들과 해서 쉽지 않았던 것들이 국내에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노후를 햇빛 연금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기대감에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 이제 막상 정권이 세워진 다음에 진짜로 무언가를 그런 식으로 추진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또 계속 가는 부분을 좀 더 꿈꿔도 되지 않을까.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최근 들어와서 조금 뭐 2배 올라간 종목 있긴 한데 저 위에서 보면 하나솔루션도 한 6만 얼마에서부터 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3만 원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올라왔어. 100% 정도 올라왔지만 저 위에 높은 그 자리까지 못 가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 길게 한번 이렇게 봐보면 이게 뭐 주봉으로 보시죠. 주봉. 뭐 주봉으로 조금은 더 보시면. 크게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바닥 대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찌됐든 이번에 우리가 계엄을 거치면서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걸 두 번째 조기 대선을 10년 만 거의 10년 만이죠. 10년 좀 안 됐지만 어쨌든 몇 년 사이에 7, 8년 사이에 조기 대선을 지금 다시 겪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대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게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후진국 가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 AI 이게 큰 변화인 거잖아. 이게 개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땅 파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라도 건져야 된다는 거지. 휴머노이드가 되었든 아니면 AI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에너지 쪽이 되었든 원전이든 에너지가 되었든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계속해서 뭔가에 대한 관심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이쪽 관련된 산업은 꾸준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휴머노이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월 14일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는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국가 정책 사업으로 휴머노이드 사업을 지원하고 키우겠다라는 발표가 또 나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세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와중에 휴머노이드의 연관성이 깊은 뭐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오늘 로보틱스랄지 10% 이상 네,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쪽으로 부품을 공급한다거나 센서 그다음 이런 쪽들이 강세라서 정말 이제 뭐 글로벌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 무슨 얘기 정책적인 얘기만 나와도 급등이 이어져 가는 그쵸. 정말 우리 국내 시장을 이제는 막 굳이 미국 시장 저 멀리까지 안 가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만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수 거두는 있죠. 그런 장이 내년까지 이어지겠죠? 저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네. 저도 한 2년 3년 네. 왜냐면 특히 이번 정권은 물론 득표율을 봐야 되겠지만 압도적인 득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국회도 192석 네.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든든한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국민들이 일단 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거기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면 주가는 그냥 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상법 개정에다가 그쵸. 그다음에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왜 우리는 이렇게 배당이 적냐? 네. 배당 성향 늘리겠다 하는 그거 것과 좀 증권주 네. 엄청 가고 있잖아요. 자사주 은행주. 소각, 네. 요 의무화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 아예 그 증권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요. 크게 뒤바뀌는. 네. 아니 공매도 금지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했어야 된다고. 그럼요. 공매도 금지 갑자기 그렇게 기습적으로 주말에 해가지고 내일부터 안 돼. 이러면 금융시장 안 됩니다. 개엄을 한번 했었지. 그때부터 아무튼 좀, 그래서 이제 로봇 얘기하다 옆으로 했는데 어떤 로봇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로봇이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AI 소프트웨어 가고 뭐 신재생 에너지도 가고 뭐도 가고 했는데 로봇은 사실 로봇도 핵심 산업인데 맞아요.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또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발판을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약간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네. 대표적으로 저의 자랑거리 삼현. 삼현. 네, 삼현. 얘는 또 방산까지 엮여가지고. 방산은 네. 어쨌든 그 로봇 관련 맞습니다. 가는 거니까 그 뭐냐 모터 이런 네. 그 감속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사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도 자율 주행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소프트웨어 두뇌 역할을 해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죠. 선택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주가도 안 빠졌어요. 다른 로봇주들이 많이 조정이 네. 나올 때 옆으로 행보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알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왕지사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에너지주들 신재생 부분에서 좀 지금부터도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싶은 좀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는 아예 종목 얘기만 좀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일단 신재생 쪽에서는 저는 뭐 풍력이라고 보면 일단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뭐 풍력 관련주로 좀 분류는 좀 됐지만 하나그룹이랑 지금 이 선박 MRO 사업에 관련된 협력들이 이제 네. 구체됐죠. 이제 이게 오션플랜트가 좀 제공하는 부분들은 선박 이제 구조물들을 좀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선박 MRO라는 것은 바다에 가라앉힌 상태에서 선박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선박을 인양해서 육지로 끌어올려서 네. 이걸 띄워가지고 여기서 전반적인 어떤 수리나 개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진수 작업을 통해서 인도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박 회사들 그러니까 조선소가 뭐 잘할 수 있는 강점이긴 맞지만 이게 뭐 플랜트 기술을 좀 병행해서 가져간 그런 부분이라면 특히나 SK 오션플랜트와 이 사업적인 시너지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 MRO 사업에 대한 성과 수준이 단기적으로 뭐 확정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저는 올해 뭐 연말까지는 충분히 좀 가시성 있는 어떤 수준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첫 걸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어떤 이 조선에 대한 어떤 협력 기준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인 어떤 풍력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금리나 시그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는 시그널이 조금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지만 SK 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선박 MRO 관련된 사업 부분에 관련된 성과를 재차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풍력 안에서도 SK 오션플랜트가 24%대나 강세를 좀 보였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분간 좀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K 오션플랜트 풍력에 관련된 업황 회복 기대감 플러스 알파 요인 선박 MRO 사업 관련된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유시환 본부장님은 태양광이나 혹은 뭐 원전 아까도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거 좀 탑픽 볼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원전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보고 에너빌리티? 있고요. 저는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서 풍력이 간다.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을 봐야 된다. LS 마린 네. 솔루션. 풍력이 가니까 해상 풍력 네 풍력을 때문에. 매수하는 것도 맞지만 아니 거기다 띄워놓으면 뭐예요? 전기 생산하면 뭐예요? 가져와야지.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이 바다 해저로 케이블을 깔 수 있는 회사는 이거 얘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풍력 시장이 커지면 태양광은 육지에다 설치를 하지만 풍력은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상으로 간다.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이 저는 찐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풍력은 SK 오션플랜트가 부유 시설의 세계 최고 기술이에요. 대만이 그 최대 풍력 단지를 만들면서 SK 오션플랜트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못했다 얘기할 정도였고. 근데 이 회사만 있냐? 사실 CS 윈드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것은 기업이 분산돼 가지고 정책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면 요 밑에 까는 거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케이블 관련해서 변압기 쪽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거 감안하면 네. LS 마린 솔루션
저는 지금도 늦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자꾸 그 저 선박을 저기 앵커 저기 하고 끊어먹고 댕기고 이거 고마운 거죠 그러면. 그래서 다시 설치하고 해야 그죠, 되니까. 날려줘야 되니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에너지들과 함께 사실 LS 그룹주 자체가 그쵸. 다 잘 가는데 네, 다잘 또 가죠. LS 마린 솔루션도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특집스럽게 또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뭐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수소는 아직 좀 그렇긴 해요. 물론 오늘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네. 근데 여기도 풍력 풍력, 연관이 그게 있고 연관성이 있어요. 태양광도 네. 연관이 있고 ESS도 연관이 네. 있는 종목이거든요. 종목이에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도 제가 여기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종목에다가 플러스해서 얘까지 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앞으로 에너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이 일하기보다는 로봇,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고 그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특히 이제 전기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니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의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